자, 유튜브 채널을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어떤 구독자가 유명 여성 유튜버 집에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면 어떤 유튜버지 하면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보고 이래서 약간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그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게끔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 전해드리면요. 한겨레 최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밤에 한 여성 유튜버의 집에 구독자가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는 구독자가 상당수 되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유튜브 계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 9일 30대 임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여성이 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지러 나왔다가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와, 저는 이것도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자, 어떻게 유튜버 집을 알아냈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튜버 집을 확인하고 미리 근처에서 숨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임 씨가. 그 이후에 유튜버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그리고 배달 음식을 가져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순식간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로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집 안에 침입을 했던 것입니다. 야,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거는 진짜 계획적인 거죠. 명백히 계획적이었고 스프레이는 침입하기 위한 것이었고 흉기도 준비해서 흉기로 협박을 해서 수차례 성폭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감금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자 잡고 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단순 초범이 아니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렇죠. 처음에 지금 범죄가 2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해당 유튜버 집에 이 임 씨가 갔던 건데요. 2021년도에 이 폭행을 하고 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당시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 적용돼서 1에서 4호 잠정 조치, 그러니까 서면 공고부터 그 1개월 아니면 구치소, 유치장 유치까지 조치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지금은 특수강간 또 주거침입 강간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2년 만에 범죄가 더 발전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승현님,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하면서 항상 이런 재범에 대한 우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세요, 이렇다니까. 뭐 잠정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스토킹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 피해자가 사망하던 가해자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몸을 굉장히 이렇게 해코지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스토킹 처벌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잠정 조치에게는 옛날에 그냥 2개월 이상 그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잠정 조치 안에 전자감독 장치를 부여해서 그 전자감독 장치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전자감독 그 법을 바꾸어서 이 스토킹을 처벌받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전자감독 장치를 부여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이런 어떤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어떤 뭐 또 일부에서는 왜 그러게요? 그 구독자들 방송에서 주소를 알려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버를 하는 분들이 집에서 하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거의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카메라가 싹 지나가는 사이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정지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창밖에 어디가 보인다. 아니면 책상에 싹 비춰놓는데 거기 무슨 명함이 있는데 저기 식당 명함이 있네? 그럼 저 집을 자주 가는 모양이네? 아니면 또 외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팬미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팬미팅에 갔다가 그때부터 미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스토커로서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하는 그런 분들도 아예 내가 사는 도시, 뭐 서울, 부산 이런 얘기도 안 한대요. 오죽 당했으면. 진짜. 예. 아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이 포르쉐하고 그 킥보드 충돌해서 그때 뭐 4천만 원을 물어내는 어쩌면 그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이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당시 포르쉐 보닛 위에 정말 조그맣게 비쳤던 그 주차장 간판 그거를 확 키워가지고 이거 그 로드 뷰로 짝짝짝짝짝 해가지고 이거 어디에 있는 차다.
제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정정을 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잠정 조치는 지금의 상황이었고 그 전에 처벌받았던 거는 그냥 스토킹 처벌법으로 받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유튜버가 상황을 찍어낼 때 그 상황에서 뒷배경만 조금만 보이면 그 유튜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중학생이 남성 유튜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샤워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토킹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고 두 가지 정도가 스토킹 처벌법에 더 만들어졌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좀 국가는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그 법대로 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2차 피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SNS 같은데 자신의 어떤 주거지와 관련된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는 올리시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